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어제부터 이틀간의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새나라 정상은 오늘 오전 9번째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고요. 30일에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이번 주에 예보관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 여파가 뭐 약간 그 미세한 뭐 진동에 그칠 수도 있고 경우에 예. 따라서는 엄청난 파열음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탈표가 얼마나 되느냐에 네.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파장이 있겠죠. 먼저 연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28일이 마지막 본회의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뭐 이르면 오늘이고 뭐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29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서 연금 개혁안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연금 개혁이 좀 용어가 어려워서 네. 좀 정리는 해보고 싶은데 모수개혁이라는 게 있고 구조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모수개혁이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을 하는 개혁인 거고 네. 구조개혁은 다른 그 개혁 다른 연금들이랑 좀 연계를 해서 좀 구조적으로 좀 바꾸는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자는 거는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을지 이걸 정하는 개혁부터 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모수개혁인데 현행 이제 9% 내는 거를 13%까지 올리자. 그다음에 현행 40% 소득 대체율 이거를 이제 44로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 하는 건데 지금 기존 안대로 가면 2055년에 연금이 고갈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고갈 시점을 9년 정도 늦출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9년 정도 늦추는 건데 9년 후는 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연금 개혁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수 개혁 플러스 구조 개혁이 같이 돼야 되는데 구조 개혁은 이제 기초연금 있고 국민연금 있고 공무원연금 있고 또 군인은 군인연금 있고 사학연금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각각인데 예를 들면 그거를 어떻게 합친다든가 뭐 통폐합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KDI가 최근에 내는 거는 뭐 신연금, 구연금, 기존 연금, 구연금이라고 새로운 신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뭐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전문가들 아니면요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취재를 하는 정치부 기자들도 네. 이게 꾸준히 취재를 해온 기자가 아닌 이상 네. 속속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예. 단순히 계산을 해서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래요. 그렇게 네. 계산하면 안 되고 이게 그 소득 대체율이 1%만 차이가 나도 몇십 년이 지나면 거의 1조 원대의 어떤 맞습니다. 액수가 차이 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그 뭐 총선 때 비례대표 그 찍는데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면 그 산식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이 연금 개혁이에요. 일단 용어 자체가요. 우리가 무슨 한국말을 딱 들었으면 아 그거 뭐구나 하는 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뭐 모수 개혁이 어떻다, 구조 개혁이 어떻다 말만 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뭐 모수 개혁, 구조 개혁 그래도 얼추 그 얼개라도 알 수 있는 우리 국민은 한 1%도 안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기습적으로 내놨죠. 기습적으로 내놨고 이제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은 그 안은 불철저하죠. 물론 9년 정도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고갈 시점을 예. 근원적인 개혁은 아니다. 뭐 이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22대 국회가 갖고 그게 왜 또 이렇게 잘라서 하느냐. 구조개혁, 모수개혁 따로 하고 구조개혁 따로 하지 말고 다 이게 패키지니까 네. 묶어서 그냥 완샷으로 하자.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돈은 조금 더 내고 그만큼 또 나중에 더 받는다. 네. 더 내고 더 받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좀 쉽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뭐 예.
개혁까지 들어가서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복잡해져서 네.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이걸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요. 예. 사실 이걸 기습적으로 노리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내일 최상병 특검법 거기에 좀 그 통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저는 더 크게 본인의 이제 수권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니냐. 내가 뭐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어찌 보면 자기들 진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에도 내가 과감하게 나선다 하는 이런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목적 포석이라고 보는데, 네. 여하튼 그 좀 기습을 당한 형국이에요 지금. 국내 기습을요? 정부 여당이 예. 기습을 좀 당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대로 끝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네. 기습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마치 민주당의 이슈처럼 되어버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수를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 둘 때도요. 네. 선수를 내주는가, 다른 데서 집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선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좀 손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그 선수라는 게 바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선수를 빼앗겼어요. 사실 기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여론전에서 약간 밀리는 형국. 그다음에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기습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날 그 며칠 전부터 이른바 보수 신문의 사설을 보면요.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이런 거라도 처리하고 가라.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기습 발표하기 하루 전날에는 문화일보 사설에 원포인트 영수회담이라도 하라, 이런 사설이 실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보수신문의 논조를 활용해갖고 기습을 한 거예요. 근데 보수 매체들이 했던 것은 정말 구조개혁까지 제대로 해서 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안 되는 진짜 연금개혁을 하라는 얘기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고 당장 어떤 44% 대체안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을 때 그 국민들이 받는 체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만 노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 제안은 아닐 거다, 막 이렇게 좀 보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재명 예. 대표의 의도라든가 그 내용을 이제 좀 깎아내리는 건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모수 개혁도 지금 17년 동안 못 했잖아요. 17년 동안 못한 게 그 팩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고 그러면 나머지 구조 개혁을 또 하자, 이런 논리.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서 해야지만 가능하지. 이거 해놓고 그거 또 이제 구조 개혁하자면 그건 동력을 상실해갖고 잘 안 될 거다.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여하튼 지금 여론상으로는 좀 불리한 지형이에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 지도부 얘기가 다르고 중진 의원들도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도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제안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많은 분들에게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는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냉정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윤희숙 전 의원이 하니까 저거는 뭔가 약간 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예. 지금 이 모수 개혁이요. 나중에 구조 개혁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일단 되는 개혁안부터 하고. 예, 지금 현행 안보다는 개선시킨다는 점에서는 그거는 뭐 100% 확실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 21대 국회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선 당연히 처리하지 않을 것 네. 같고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정하자, 이렇게 네. 좀 역제안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약간 여야 간에 좀 그 약간 평행선만 달리다가 어쨌든 이번 국회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죠? 이번 안. 아니,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모수개혁 그래 좋다. 이번 주에 처리하고 그 대신 그 22대 시작하자마자 여야 합의로 구조개혁도 해가지고 연내 처리한다고 약속해 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21대 마지막 이 주간에 그 모수개혁 받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봐요. 뭔가 일단은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결렬 느낌인데 네. 좀 진행이 되는 걸 봐야겠네요. 네네. 어떻게 네. 좀 될지. 아까 특검법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주말 사이에 한 명 더 찬성하겠다라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이 늘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안철수, 유이동, 김웅 의원에서 최재형 의원까지 4사람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좀 다른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 투표는 전자투표니까 누가 찬표, 반표, 기권 찍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의결할 때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명을 내걸고 4명이 나는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예. 이걸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전 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 커밍아웃한 4분 말고 5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고심 중에 있다. 근데 기사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5명하고 최소한 전화통화는 다 했더라고요. 네. 5명하고 전화통화는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이 표단속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더니 특히 이제 낙천 의원이 58명이 있잖아요. 예. 그중에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한 5명 정도 된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연락이 원활하지가 않고 연락이 원활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한 5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거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6명을 접촉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분 주장대로 하면 6명을 접촉했는데 3분이 찬성표로 이렇게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커밍아웃한 그 사람부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여기까지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번 그 산수를 해볼까요? 네. 커밍아웃 4명이죠. 그렇죠.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고민하고 고민하는- 있는 사람 5명이죠. 플러스 5죠.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에서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5명이죠. 예. 박주민 의원이 그 접촉했는데 찬표 던질 것 같은 사람이 3사람이라고 그랬죠. 다 합치니까 17명이 나와요. 이탈표에 딱 맞는데요. 네, 다 합치면 그러면? 예.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냥 산수 더해보면은 네. 17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뭐 그냥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굉장히 평화롭게 얘기를 하던데 네. 제 느낌상 이렇게 그런 그 여유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부결되더라도 간당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간당 부결. 그러니까 17표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이게 그냥 재의결 표결에서 찬성이 돼서 가결이 돼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건 아닐 것이다. 부결은 될 것이다. 근데 그 17표에 근접한 표가 나오면은 사실 원내 지도부 리더십에도 좀 타격이 올 것이고 이게 22대 국회로 또다시 이게 22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을 때는 또 더 부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내일 이변이 일어나갖고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권은 거의 와장창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제 뭐 레임덕 본격 시작, 예. 식물 대통령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원내 지도부는 뭐 했냐. 네. 뭐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왜 찬성표 이 이탈표를 던졌는지 그거 뭐 추적에 나서면서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뭐 총선 백선에 전당대회 둘러싸고 이리저리 내부적으로 그냥 삐그덕거리면서 시끄럽고 그런데 예. 그런 뭐 내홍이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간당 부결된다 할지라도 리더십의 또 당의 어떤 분위기에는 마이너스죠. 지금 원내 지도부가 겉으로는 좀 태연한 척해도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연락을 돌리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저는 제가 아닙니까? 예. 어제 파악한 분위기로는요. 괜찮을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이런 뭐 그건데 예. 제가 자꾸만 이제 높아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 느낌상 그렇게 뭐 확실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특검법도 그렇고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좀 간명한 논리를 펴는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좀 쉽게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꾸 좀 복잡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이 길어져요. 말이 길어져요. 네. 근데 말이 길어지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이 길어지는 사람은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늘 민주당은 짧게 하고 국민의힘은 길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게 특검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는요 마지막 좀 그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하더라도 하자 이게 이제 지난 취임 2주년 대통령 그 입장이었잖아요. 예,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나부터도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네, 근데 했죠. 지금 VIP 경로는 거의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면서 뭐 팩트로 굳어져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특검 임명 방식이에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요. 민주당이 거기서 2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 민주당이 지명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대한변협이 보통 추천할 때는요. 그 특검 후보자의 어떤 성향 이런 거 따집니다.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예. 그리고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뭐 왼쪽 2명, 뭐 오른쪽 2명, 예. 확실한 좌 1명, 중도 좌 1명, 확실한 우 1명, 중도 우 1명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그 4명이 올라오면 민주당이 그중에서 누굴 고르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 2명을 고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중에 대통령이 1명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특검법 보면요. 그냥 대한변협이 2명 추천하면 거기서 바로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라도 딱 바꾸면 우리는 전향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걸 내놓고 지금 이 뭐 저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뭐 하잖아요. 네. 그거를 딱 꺾어낼 수 있는 뭐 비책이 좀 필요한데 약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대응이 약간 너무 평화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그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해보면 22대 국회가 들어섰을 때 먼저 우리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법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특검 전국을 돌파하는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신조 의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면 항상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며칠이라도 좀 일찍 해놓고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최상병 특검도 여론전에서는 좀 국민의힘이 밀리는 형국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 내일 표결이 또 상당히 좀 관심 속에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최상병 특검법을 이걸로 타결하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일까요? 이건 뭐 맞불용이고 뭐 네. 김민전 당선자가 그때 뭐 삼김 여사 특검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저 연금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서 여론전에서 밀리는 거를 그 일거에 만회할 정도의 그건 안 되고 네. 오늘 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 형사 일부 장이 아마도 뭐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냥 유임이 될 것 같아요. 김승호 예. 부장검사. 그러면 사실 그 김정수 여사 사건도 거기서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수사를 마친 다음에 거기서 뭐 저기 김정숙 여사 뭐 그런 거 관련해 갖고 수사를 제대로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맞불용해서 지금 김정숙 특검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당장 받아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다 뭐 이렇게 발끈했더라고요.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도 정말로 추진하겠다라기보다는 네. 맞불 용어로 네, 일단 그렇죠. 언급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발의되기만 하면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조국 혁신당이 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걸 보니까 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는 확실히 민주당 어떤 친명 세력보다는 조국 대표에게 조금 더 민감한 이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난 며칠이었죠. 23일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그 추도식 때 예. 노무현 대통령 서재에서 4인 회동을 했잖아요. 네.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경수.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날 사진 테러를 당했다.
사진 테러요? 예, 사진 테러를 당했다. 예. 그런 저기가 좀 볼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왜 네 그럴까요? 명이 나란히 예. 찍는데 예, 의전서열 중요도로 보면은 중요한 사람 의전서열 1, 2위가 중간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 4위가 바깥에 서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의전에서 뭔가 이게 배려를 받지 못했군요. 이재명 대표 그 사진으로 보면 의전서열 3위예요, 3위. 예. 조국 대표가 의전서열 2위고. 네. 그래서 그 저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사진 테러 당했다. 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친문은 아니니까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 사진상의 의전서열 2위로 대접을 받았던 네. 조국 당에서 더 세게 치받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전당대회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뭐 이게 보도된 건데 서병수 의원이 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선관위가 꾸려지고 운영을 시작을 하면 7월 안에 전당대회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빨라지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데는 영향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거 빨라지고 늦어지고 해봤자 뭐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뭐 그 정도 3주 정도 뭐 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여부하고 요 시점하고는 그렇게 긴밀한 함수 관계가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뭐 한 7월 중에 해서 빨리 새로운 지도 체제가 출범하는 게 지금의 여러 가지 혼란상을 수습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비대위를 길게 끌지 말고 네. 새 지도부, 새 리더십이 등장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나온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어떤 이제 그런 뉘앙스만 계속 풍기는 상황인 거고 주변인들의 얘기만 전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장을 좀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총선 전후로 봤을 때 팬카페 회원수가 한 4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고 최근에는 또 이런 팬덤에 대해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비하하는 용어도 등장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의 실체는 좀 어떻습니까? 기존의 어떤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인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양한 뭐 이념 성향이나 연령대가 모여 있는 걸까요? 뭐 이렇게 그분들이 뭐 이게 댓글창에 댓글 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몇 번 그 관찰해 봤는데요. 예. 본인은 중도인데 그 한동훈 팬클럽에 가입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예. 원래 이제 윤 대통령 지지하다 그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기도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한 게 이 윤한 갈등 그 봉합하고 함께 가야 된다. 네.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공해야지 한동훈이 차기에 또 뭐를 도모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런 구성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당원 게시판 보면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윤 대통령 지지자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한 위원장 지지자들끼리 당원 게시판에서 좀 도를 지나친 공방을 벌인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참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를 들면 어떤 메시지를 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좀 따르긴 따르겠죠. 예. 한동훈 위원장이 뭘 하게 되면 이제 따르는데 일부 지금 언론에서 그 한동훈 그 팬카페 네. 그 지지자들이 뭐 개딸과 비슷하다는데 저는 뭐 한동훈 지지자들이 무슨 수박 색출 작업에 나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과한 비유다. 네. 그런 지나치게 비유를 하신 분이 심평 변호사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덤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야비한 성향이어서 예전에 이제 문구로 소리 문재인 전 대통령 팬덤이나 아니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 팬덤인 개딸 뭐 여기랑 좀 비슷하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좀 과한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세요? 저는 심평 변호사라는 분은요. 자꾸만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뭐 감나라 대추나라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걸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며칠 전에
그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요. 조국 대표 그 대법원 예. 확정 판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했더니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명색이 변호사고 법학대학 그 로스쿨 교수를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국을 구속시킬 경우 확정 판결에서 징역 2년 그 확정짓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보낼 경우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군요. 네, 저분이 법률가가 맞나?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한 어떤 법률 판단에 대한 뭐 예상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진행자도 변호사에서 굉장히 놀랐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게 우리 헌법 보면 1조 2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는데 국민 주권주의 아니에요. 네. 국민 주권주의가 헌법의 핵심 정신인데 조국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 주권에 입각한 그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도 무슨 사법적 판결을 할 때 그런 국민의 선택,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뭐 선거에서 이기면 사법적으로는 다 배려받아야 된다는 그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분이 조국 예찬론자예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잠룡 중에서 여야 통틀어서 잠룡 중에 정치적 잠재력 폭발성이 가장 강한 인물이 조국이다.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문 지지자였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지지한 적이 있다고 네. 그러시던데. 근데 이분이 자꾸만 뭐 예. 보수당에 와갖고 이렇군 저렇군 하는데 그건 뭐 별로 저는 이제 경청할 가치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고 있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글을 안 올리시나 했더니 또 어제 오후에 하나 글을 올려가지고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 못하고 지리멸렬하다면 윤 대통령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중대결심 이런 단어만 등장하면 다 따라붙는 게 탈당을 언급하는 건가? 뭐 이런 우려란 말이에요. 뭐 중대결심하면 탈당이겠죠. 예. 근데 좀 홍 시장 참 재밌는 게요. 여기 채널A가 그걸 최초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친윤 의원들 쪽에서 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친윤 몇몇들이 탈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게 채널A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친윤들이 난 아니다. 다 펄쩍펄쩍 뛰어요. 당사자로 지목될 것 같으면 난 아니다 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수습을 했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는 한동훈 라인에서 그 한동훈이 비윤이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소문 아니냐. 네. 뭐 그리고 그걸 또 보도한 신문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 되면은 이거 뭐 그 한다라는 걸 그렇게 잠재우려고 친윤 쪽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다 대놓고 또 그거 아니다. 예.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뭔가 다시 좀 수습이 되고 들어가는 와중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수습이 되고 불이 꺼지려고 그러는데 다시 불을 지펴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친윤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대통령하고 만찬 4시간 회동, 뭐 만찬 4시간 만찬 회동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윤 쪽에서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홍 시장은 아무래도 진짜 대통령 마음을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는 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4시간 만찬 회동 때문에 그런데 뭐 홍 시장은 자기 이해관계에서 뭐 대통령 마음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정치 예보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